이르판 술타니의 가족은 그가 내일쯤 이란 당국에 의해 처형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26세이며 결정은 사실상 최종적이라고 합니다. 항소는 없고 혐의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잔혹한 탄압 이후 처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2주가 넘는 전국적인 거리 시위 이후 인권단체들은 그의 사례가 시위대를 겨냥한 대규모 처형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에서 두려운 새 국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6일간의 인터넷 차단을 틈타 정권은 공식적으로 신속한 대규모 처형을 시작했습니다. 첫 희생자는 26살입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시위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식 혐의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신에 맞서 싸운 혐의를 받았고 가족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전화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애원해 10분을 받았고 면회 후 이것이 마지막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인터넷 차단이 6일째이며 국영 언론은 앞으로 2주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은 시위를 억압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처형이 시작됐고 이르판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이르판의 사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젊은이는 테헤란에서 약 40km 떨어진 카라지 출신입니다. 그는 집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집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이란에는 여러 개의 병렬적인 보안 및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체포하러 갈 때 자신들의 신분을 꼭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복 가족, 변호사와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체포된 지 며칠 후에야 통보를 받았고 단 10분 동안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족에게 그가 신과 싸웠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는 모하라베라고 불리며 이 단어는 샤리아 법에서 온 아랍어입니다. 이 혐의는 이란 법 체계에서 항상 사형이 선고되는 죄목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테헤란시의 검찰은 정부가 시위 중에 체포된 사람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그들이 혁명적 결의라고 부르는 태도로 처리하기 위해 용감하고 경험 많은 판사들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약식 재판과 앞으로 며칠간 사형 선고가 많이 내려질 것 같다는 말이군요. 이란 와이어가 현지 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이 변호사는 이르판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르판이 변호사 선임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판도 없었고 기소도 없었으며 정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뒤 곧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언론에 말하면 다른 가족도 체포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침묵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르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란이 이번 시위에서 최소 2,300명을 체포했다는 보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분명히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정전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초기 숫자를 알게 되면서 시위에서 약 2,000명이 사망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2,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었고 어제 CBS는 최대 2만 명까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쯤 2,300명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체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들이 5일 만에 처형할 수 있다면 수천 명의 구금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이란은 이미 세계에서 인구 대비 사형 집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들은 매년 약 1,000명, 즉 하루에 3명 정도를 처형하고 있었고 이제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형 관련 질문이 있었고 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 시위자들이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레드라인을 넘었습니까? 아니면 선이 바뀐 겁니까? 교수형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 집행한다면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매우 기뻐할 만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조치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이 강력한 조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최종 목표는 승리입니다. 저는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알바그다디와 함께 정의해 봅시다. 그는 제거됐습니다. 살로메와 함께 정의해 봅시다. 그리고 이란에서 정의해 봅시다. 그곳에서 그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비폭격기가 도착하자 약 15분 만에 일이 끝났습니다. 그건 완전한 소멸이었고 처음 말한 대로였습니다. 몇몇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야날 트럼프가 옳았고 우리는 모두 옳았습니다. 우리는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위를 하고 싶다면 그건 한 가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천 명을 죽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교수형에 대해 말하고 있군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지켜보고 있지만 지켜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제 메시지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으며 사람들이 죽지 않길 바랍니다. 곧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것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란 최고 안보 관계자가 모두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트럼프 씨가 이란을 위협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에는 이런 사건들이 진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폭동들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존재는 이란 국민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지점입니다. 여러 아랍 국가들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그리고 카타르가 포함됩니다. 이들 모두가 워싱턴에 지금 개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야톨라를 지지하는 건 아니며 주장도 안정과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공습이 지역 불안정과 유가 급등으로 세계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까 우려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옆에 있어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가 매일 이동합니다. 이런 우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합니다. 해상로에 의존하는 아랍 국가는 이웃을 싫어해도 지역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테헤란의 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비공식 확약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논쟁보다 더 중요합니다. 작년에 USB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을 때 지역 접근이 제한되어 미주리에서부터 전부 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넓게 분산되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척은 서방우, 한 척은 태평양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이는 사우디, 카타르, 오만이 영공을 폐쇄하면 미국의 선택지가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실제 결정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개입을 논의하는 사이 이란 내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혁명은 남아있나요? 아니면 정권이 진압했나요? 솔직히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아야톨라의 의도입니다. 1월 13일은 혁명 16일째 되는 날이지만 초기와는 달리 거의 아무 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정권이 적어도 지금은 시위를 성공적으로 진압해서 거리가 텅 비었고 혁명의 기세도 꺾인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정권이 인터넷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호를 방해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단말기를 압수하고 정보를 밖으로 전달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정권이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미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1년 만에 이스라엘과 두 번째 전쟁서 승리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군사적 승리로 포장하며 시위 진압, 질서 회복, 정권 승리를 주장합니다. 아야톨라가 숨기고 싶어하고 언론도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헤드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이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 정권의 승리 자축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을 일으킨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의 저축을 파괴하는 인플레이션도 여전하며 물가도 매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악은 여전히 물 위기가 존재하며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물 부족은 자연이 아닌 인위적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의 잘못된 관리와 부적절한 댐 건설, 정권 내부자 이익 사업으로 강이 고갈되어 지역 전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빠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 붕괴를 잠시 미룰 수는 있지만 물을 만들거나 비를 내리게 하거나 수십 년의 환경 파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반대 의견자들이 승리 서사에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1979년 무슬림 성직자들이 권력을 잡은 혁명이 400일이나 걸렸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며 이제 겨우 16일이 지났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정치인들도 이 점을 불안해합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국민 불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중 분노가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인정입니다. 정권 구성원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려면 정권이 스스로 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들은 능력이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탄압으로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전 확인된 사망자는 약 2,000명이었습니다. 그 후 CBS 보도에 따르면 그 수가 12,000명에서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전 사태로 인해 이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낮은 추정치만 봐도 충격적입니다. 이는 이란 역사상 전례 없는 학살입니다. CNN은 최근 이란의 한 의사와 인터뷰를 했으며 얼굴과 신원을 숨겨 그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는 1월 8일과 1월 9일 이 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이틀 동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화약 냄새와 최루탄 냄새가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8시에 인터넷이 끊겼고 8시 20분에 병원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야 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대량 사상자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수술실 4곳이 모두 찼고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의 수술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번이나 11번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란 병원 내부에서 촬영된 드문 영상으로 부상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증언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목요일 자정 이후 부상 유형이 달라졌고 금요일 저녁부터 실탄이 사용됐습니다. 병상은 모두 찼습니다. 대부분 산탄총 부상과 유사한 상처였습니다. 이 시위와 이전 시위 내내 정권의 보안군들은 병원을 급습하고 부상당한 시위대와 의료진을 사냥하듯 쫓아다녔습니다. 치유의 공간을 공포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환자 3명이 중간자 통해 연락했습니다. 저는 혹시 보안 요원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답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참혹한 참사의 진정한 규모가 이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이란인들이 이 악몽 속에서 버려지고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 언론이 퍼뜨리는 희망은 이란 내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아주 작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한 조각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도 작별 인사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트위터에서 누군가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란인들을 지지하며 만든 이 강렬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드론 공격 장면이 많은 영상은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영상을 주로 수익 창출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중단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최전방에서 촬영된 영상은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직접 시작했고 제한 없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으로 가입하시면 기존과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